번아웃은 울기 전에 옵니다. 눈물보다 먼저 찾아오는 건 무감각입니다. 슬픈 것도 아니고 기쁜 것도 아니고 그냥 세상의 모든 색깔이 빠져나간 것 같은 상태.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이 무감각을 만든 범인이 여러분이 매일 밤 쉬려고 하는 바로 그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가 해킹당한 겁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3가지를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첫째, 왜 쉬면 쉴수록 더 지치는지 그 정확한 메커니즘. 둘째, 대부분의 전문가가 틀리게 말하는 도파민의 진짜 정체. 셋째, 의지력 제로인 상태에서도 작동하는 뇌 초기화 설계법. 특히 3번째 설계법은 제가 직접 실험해 본 것 중에 가장 반직관적인 방법인데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그 방법이 통하는지 납득하실 겁니다. 자, 그 전에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경험 있으시죠? 퇴근하고 집에 돌아옵니다. 너무 피곤하니까 오늘은 꼭 일찍 자야지 하고 소파에 눕습니다. 그러다 무심코 휴대폰을 집어듭니다. 쇼츠 딱 몇 개만 보고 씻어야지 했는데 어느새 1시간이 훌쩍 지나 있습니다. 분명히 아무것도 한 게 없고 그냥 영상 몇 개 본 게 전부인데 이상하게 몸은 더 무겁고 머리는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합니다. 눈은 따갑고 잠은 또 안 옵니다. 분명히 쉬려고 휴대폰을 들었는데 회복이 전혀 안 된 겁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자책을 시작합니다. 내가 의지가 약해서 이 모양인가? 나는 왜 통제력이 없을까? 나는 왜 남들처럼 생산적으로 쉬지 못할까?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발 더 나가겠습니다. 사실 잘못이 아니다라는 위로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정확히 아는 겁니다. 원인을 모르면 같은 루프를 평생 돕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의 뇌 안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도파민의 진짜 정체부터 뜯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파민을 행복 호르몬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도파민이 나오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믿죠. 틀렸습니다. 그런데 요즘 유튜브에서 유행하는 도파민은 쾌락이 아니라 갈망의 호르몬이다라는 말도 반만 맞습니다. 여기서 역발상 하나 던지겠습니다. 도파민은 행복도 아니고 갈망도 아닙니다. 가장 정확한 비유는 예측 오류 신호입니다. 무슨 뜻이냐? 뇌는 항상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합니다. 그리고 예측보다 좋은 일이 벌어지면 도파민이 확 올라갑니다. 예측과 딱 같으면 도파민은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예측보다 나쁘면 도파민이 뚝 떨어집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쇼츠의 설계가 정확히 이 시스템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5초짜리 영상을 스와이프할 때마다 여러분의 뇌는 다음 영상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재미있을 수도, 충격적일 수도, 감동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 예측 불가능성이 핵심입니다. 슬롯머신을 당기는 것과 완전히 같은 구조입니다. 카지노가 돈을 버는 원리와 쇼츠가 여러분의 시간을 빼앗는 원리가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많이들 아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이 과각성이 반복되면 뇌에 물리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만들어내는 증상이 바로 여러분이 요즘 느끼는 그것입니다. 자극이 너무 강하고 지속적으로 들어오면 우리 뇌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결단을 내립니다. 이대로는 신경계가 타버리겠다 싶어서 도파민 수용체의 수를 줄여버립니다. 이것을 하향 조절, 영어로는 다운 레귤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매일 매운 음식만 먹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처음엔 신라면도 매웠는데 어느 순간 불닭볶음면도 안 맵게 느껴집니다. 혀가 망가진 게 아닙니다. 뇌가 매운맛 수용체의 감도를 내려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잔인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볼륨 조절기는 자극의 종류를 구별하지 못합니다. 쇼츠와 자극적인 뉴스에 노출되어 뇌가 볼륨을 낮추면 일상의 소소한 기쁨들의 볼륨도 같이 꺼집니다. 결국 삶은 기능만 남습니다. 출근하고, 일하고, 밥은 먹는데 살아있다는 생동감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번아웃의 핵심, 무감각입니다. 한 가지 더 뒤집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원래 냉정한 사람이 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너무 열심히 정보를 찾고 너무 성실하게 세상을 따라가려다 보니 뇌가 지쳐서 강제로 흑백 모드를 켠 겁니다. 무감각은 나태의 결과가 아니라 과잉 성실의 후유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 무감각을 가장 빠르게 악화시키는 특정한 종류의 도파민 루프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30대, 40대 직장인분들이 유독 이 루프에 잘 빠집니다. 밤에 누워서 계속 뉴스를 봅니다. 주식, 부동산 커뮤니티를 떠돕니다. 보면 볼수록 불안하고 나만 처지는 것 같아 괴로운데 손은 멈추지 않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 우리 뇌는 긍정적인 정보보다 부정적인 정보에 약 5배 더 강하게 반응합니다. 진화적으로 당연합니다. 들판에서 저기 맛있는 열매가 있다는 정보보다 저기 사자가 있다는 정보가 생존에 훨씬 중요하니까요. 문제는 현대의 뉴스와 커뮤니티가 이 본능을 완벽하게 이용한다는 겁니다. 집값 폭락 신호, 이 직업 5년 안에 사라진다. 지금 안 사면 평생 못 산다. 이런 제목을 보는 순간 뇌는 사자가 나타난 것처럼 경계 태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더 보고, 더 확인하고, 더 대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원시시대의 사자는 도망치면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 속의 위험 신호는 끝이 없습니다. 스크롤을 내릴수록 새로운 위험이 계속 나타납니다. 대비는 절대 완료되지 않고 과각성만 쌓입니다. 역발상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밤에 뉴스를 끊지 못하는 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책임감이 강해서입니다. 가족을 위해, 미래를 위해 정보를 놓치면 안 된다는 성실한 불안이 여러분을 가두고 있는 겁니다. 성실함이 독이 되는 아이러니한 구조인 거죠. 자, 이제 문제의 구조를 전부 파악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빠져나올까요? 여기서부터가 오늘 영상의 핵심인데 저는 휴대폰 보지 마라, 운동해라 같은 뻔한 말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조언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하나 있거든요. 휴대폰 줄이세요. 운동하세요. 책 읽으세요. 번아웃 상태인 사람에게 이 조언은 익사하는 사람한테 수영을 잘 하세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핵심을 짚겠습니다. 의지력은 뇌의 전전두엽이 담당합니다. 그런데 도파민 루프에 빠진 뇌는 전전두엽의 자원이 이미 바닥난 상태입니다. 의지력이라는 연료 탱크가 텅 빈 사람에게 의지력을 쓰라고 하는 건 빈 차에 엑셀을 밟으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전략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의지를 쓰지 마세요. 대신 환경을 설계하세요. 인간의 행동을 지배하는 건 의지가 아니라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귀찮음, 둘째는 동선. 행동경제학에서는 이걸 마찰 비용이라고 부릅니다. 좋은 행동의 마찰을 줄이고 나쁜 행동의 마찰을 높이면 의지가 없어도 행동이 바뀝니다. 이 원리를 기반으로 제가 직접 실험하고 효과를 본 3가지 설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세 번째는 처음 들으면 이게 왜 효과가 있어? 라고 의아하실 텐데 뇌과학적 근거가 명확합니다. 첫 번째는 가장 간단하지만 효과가 가장 즉각적인 방법입니다. 침실에서 충전기를 빼세요. 거실이나 현관에 두세요. 끝입니다. 이게 왜 강력하냐면 잠결에 휴대폰을 집으려다가 거실까지 걸어 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뇌에서 계산이 벌어집니다. 도파민에 보고 싶다는 신호, vs 귀찮음에 일어나기 싫다는 신호. 놀랍게도 90% 이상의 확률로 귀찮음이 이깁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이겁니다.
여러분은 의지로 휴대폰을 이긴 게 아닙니다. 귀찮음이 대신 이겨준 겁니다. 의지의 승리가 아니라 설계의 승리입니다. 추가 팁 하나. 알람 때문에 휴대폰이 필요하다는 분이 계실 겁니다. 10,000원짜리 탁상 알람 시계를 하나 사세요. 그 10,000원이 여러분의 수면의 질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이건 잠들기 전 루프를 끊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루프는 잠들기 전에만 돌아가는 게 아니죠. 퇴근 직후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이미 시작됩니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휴대폰을 현관 선반이나 신발장 위에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곧장 욕실로 가세요. 이건 단순히 씻으세요라는 말이 아닙니다. 뇌의 모드를 강제로 전환하는 물리적 버튼입니다. 설명하겠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면서 뇌는 교감신경 우위 상태, 즉 전투 모드로 돌아갑니다. 퇴근해도 이 모드는 자동으로 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도 계속 긴장 상태인 거죠. 따뜻한 물이 피부에 닿으면 뇌는 부교감신경 쪽으로 스위치를 넘기기 시작합니다. 핵심은 이 5분 동안 물의 온도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등에 닿는 물줄기의 따뜻함, 손끝에서 미끄러지는 물의 감촉, 이게 뇌에게 보내는 신호입니다. 전장은 끝났다. 여기는 안전하다. 역발상 포인트. 대부분의 사람들이 샤워를 잠자기 전에 합니다. 하지만 이걸 귀가 직후로 옮기는 것만으로도 퇴근 후 세너 시간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순서를 바꾸는 것만으로 같은 행동이 전혀 다른 효과를 냅니다. 자, 첫 번째는 잠들기 전 루프를 끊는 설계, 두 번째는 퇴근 직후의 모드를 전환하는 설계였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데 처음 들으면 좀 이상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오늘 밤 딱 30분만 이렇게 해보세요. 휴대폰을 무음으로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둡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정말로 아무것도요. TV도, 책도, 음악도 없이 그냥 소파에 앉아 있거나 천장을 봐도 됩니다. 그게 뭔 도움이 돼?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여기서 뇌과학이 등장합니다. 2024년 워싱턴 대학 뇌과학 연구팀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뇌에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DMN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아무것도 안 할 때만 활성화되는 뇌의 영역입니다. 이 네트워크가 하는 일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 감정을 정리합니다. 둘, 기억을 통합합니다. 셋,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을 합니다. 문제는 스마트폰을 보는 순간 이 네트워크가 꺼진다는 겁니다. 쇼츠를 보면서, 뉴스를 보면서는 절대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즉, 현대인의 뇌는 자기 자신을 정비할 시간을 완전히 빼앗긴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처음 이걸 시도하면 5분도 안 돼서 엄청난 불안감이 몰려옵니다. 손이 근질거리고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것 같고 미칠 것 같은 초조함이 옵니다. 그런데 그 불안감 자체가 치료가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술을 매일 마시던 사람이 갑자기 끊으면 손이 떨립니다. 그 떨림은 몸이 망가져서가 아니라 몸이 정상으로 돌아가려는 신호입니다. 마찬가지로 30분의 지루함에서 느끼는 불안감은 여러분의 도파민 수용체가 다시 감도를 올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30분을 3일만 반복해 보세요.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커피 맛이 달라집니다. 바깥 바람이 느껴집니다. 사소한 대화가 즐거워집니다. 흑백이었던 세상에 색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관통하는 한 문장을 드리겠습니다. 쉬는 것은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곤하면 무언가를 채워 넣으려 합니다. 영상을, 뉴스를, 정보를. 하지만 진짜 회복은 비울 때 시작됩니다. 스마트폰이라는 가짜 휴식에 속지 마세요. 정리합니다. 오늘의 3가지 설계법. 하나, 충전기를 침실 밖으로 빼세요. 의지가 아니라 귀찮음이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둘, 귀가 직후 현관에 휴대폰을 두고 5분 샤워를 하세요.
뇌의 전투 모드를 물리적으로 끄는 버튼입니다. 셋. 하루 30분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 지루함이 뇌의 색깔을 되찾아주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이 중에 오늘 밤 딱 하나만 골라서 해보세요. 저는 충전기 옮기는 것부터 시작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10초면 됩니다. 그 10초가 여러분의 내일 아침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오늘 밤 충전기를 옮기셨다면 내일 아침에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옮겼다 이 두 글자면 됩니다. 왜냐하면 타인에게 선언하는 순간 뇌는 그 행동을 자기 정체성의 일부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심리학에서 커밋먼트 효과라고 부르는 현상입니다. 댓글 두 글자가 여러분의 루프를 끊는 두 번째 장치가 됩니다. 여러분의 꺼진 감정 스위치 다시 켜질 수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요.